느꼈던 이 방법의 하나로요. 병들지 않고 사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저는 재경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재경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경부 있을 때, 좋은 것들은 다 먹었습니다. 점심 때, 저녁은 거의 사무실 밖에서 의식을 했는데,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가면 가장 좋은 고기만 골라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저녁 때도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운동도 거의 못하고 새벽 2시, 3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가장 무식한 짓이었죠. 그게 나중에 당뇨부터 오더라고요. 당이 36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당 있잖아요. 한 250, 300 넘어가면요. 아무 일 못합니다. 그냥 동물처럼 사는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건강을 망쳐서 제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청량리라고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공기 좋은 데입니다. 그 뒤에는 광릉 수목원이 있고 앞에는 오른쪽에 수락산이 있고 왼쪽에 이 불암산이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글로 들어갑니다. 물론 집값도 쌉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역삼동에 있는데요. 청양리 있을 때 제가 한 거의 3년 가까이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왜? 내 몸은 내가 고친다. 왜? 남이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의학, 그 다음에 일반 식품영양학, 그 다음에 인체해부학, 기타 거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의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론 낸 게 뭐냐. 거기에 생식입니다. 생식을 제가 먹어보고 낫습니다. 근데 왜 낫는지 몰랐어요. 원인을.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작년 12월 16일 날 모 대학병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 작은 병원에서 한 3개월 입원해봤는데 병명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입원한 다음에 병원에서 약 이만큼 줘가지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그걸 먹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다음날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가 쓰려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나면 뭐냐 이게. 다른 병이 다 도져가지고 몸이 다 망가질 건데. 그래서 제가 약 끊어라. 약 먹지 마라. 3일 만에 제가 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제가 공부한 방법이 맞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그 이론이 맞다면은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제가 들었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거짓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해봤습니다. 지금 끄떡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낫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전화도 해보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보고 근데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왼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거 먹고 낫지 않습니까? 제가 산에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전혀 괜찮아요. 당도 지금 지난번에 병원에 재니까 150 나왔습니다. 정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피곤이 없어요. 피곤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히 사는 방법을 사실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2, 3시까지 원고를 써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모를까?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TV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거 백날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도마도가 좋다. 그럼 이번 주 바닥이 납니다. 그잖아요. 내일 포도가 좋다. 그럼 그 주에 또 포도 바닥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 한 가지만 먹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토마토도 먹고, 포도도 먹고, 호두도 먹고, 현미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장 쉽습니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생식입니다. 이건 88가지가 들어있는 생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그룹의 회장이라 한들 88가지를 매일 반찬으로 놓고 먹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 이거 그냥 식사하고 먹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아니면 모든 책들 봐도 이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타치를 해봐야 될 필요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변화했나.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노아의 이제 홍수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이후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인간의 이제 수명하고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왜 제가 노아의 홍수를 예를 많이 드냐면은 없어요. 기록을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 그 제가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왕들의 수명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근거가. 고구려 그 수명을 제가 알아보려고 찾아보니까 딱 왕 9분 수명만 나오더라고요. 예. 백제 같은 데는 2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라 백성이나 뭐 이런 기록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록에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920살까지 살았습니다. 평균이. 네. 거기에 무드셀라라는 분이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떠냐. 400세부터 이게 쭉 줄어가지고 120살까지 삽니다. 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이 평균 수명이 약 60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7세 되죠. 그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920세 살던 게 지금 400세에서 60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무슨 아산 현대병원이 없습니까? 삼성병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보약이 없어요. 건강식품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돈도 많고, 과학도 발달하고, 달라다라고 하고, 다 하는데 수명이 떨어졌어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시스템에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의 이제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연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자, 자동차의 부품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의 부품을 보자고요. 자동차의 부품은 평균 37,000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 때 그 부품 37,000개는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다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부품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안 되는 자동차는 굴러가다가 쓰든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불 조치하죠. 요즘에는. 차 바꿔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행기 부품은 640만 개입니다. 네. 이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더 부품 수도 많고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비행기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KF-16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죠. 그죠? 그게 이제 부품을 잘못 써서 그랬어요. 부품을 미국에서 교체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로 비행기가 부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품 하나하나마다 전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부품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부품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60쪽. 네. 숫자로 쓰면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의 부품을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누군가 설계를 했습니다. 인간의 부품은요, 이 자동차 부품이나 비행기 부품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전부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움직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오차도 허용을 안 합니다. 그게 오차가 허용된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대충 아셨으니까 우주에, 지구에 한번 시스템을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달이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지구가 태양을 딱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면 딱 1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지구가 지금 그 만들어진 지가 50억 년 됐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50억 년 동안 1초도 안 들리고 정확히 돌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기서 저기 뉴욕을 가든 뭐 LA 가든 어디 가더라도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잘 이 비행기 조종사가 운항을 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몇 초는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비행기, 지구가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공중에 비행기처럼 떠서 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행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시죠. 그죠? 이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또 더 신비한 건, 자,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돕니다. 스스로. 태양을 돌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돕니다. 그게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스스로 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으로 돌면은 그냥 이렇게 90도로 직각으로만 돈다면은 지금 지구에 사람이 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으로 거의 줄어들 겁니다. 거의. 왜?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6000도인데 이 태양이 내리쬐는 부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수성 같은데 낮에는 600도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400도입니다. 영하 400도. 사람이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그 태양이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딱 23.5도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해서 23.5도를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통닭 있지 않습니까? 통닭 부위. 그 통닭을 그 돌릴 때 23.5도로 하면은 전체가 고루 익는답니다. 가장 고루 익는 과학적인 그 실험이 23.5도랍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자, 이것도 결국은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시스템. 이게 정확한 그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신다면 아마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반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실화인데요. 최근에 물론 이제 사람의 그 체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라면을 평생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그 음식물을 조절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이 1년을 먹은 중학생이 있어요. 부모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를 잘 그 부모들이 해주지 못하니까 그 친구가 1년을 라면 먹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머리가 어떻게 됐냐? 다 빠졌습니다. 원형 탈모처럼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못 다녀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유학을 가니까 라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몸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이제 그 황제가 있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유궤양에 의한 그 위암, 지금 얘기 위암이죠.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 검사가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카락을 지금 뽑아서 보면은 3개월 전에 영양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의 머리카락을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머리카락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 비소라는 게 다량의 비소가 나왔습니다.
비소가 뭐냐? 비소는 사약입니다, 사약. 결국 나폴레옹 황제는 위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 타살이든 남이 죽였던 본인이 괴로워서 자살했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은 정확합니다. 시스템에 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분명히 무슨 잘못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음식물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혹시 주변에 정신지체아나 박애가 성격 난폭자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 100명을 뽑아서 그 머리카락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중금속 오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모르면요 정말로 애들 망가집니다. 병원만 데리고 다녀? 안 됩니다. 그잖아요. 물론 병원에서 뭐 치료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그 사람의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자 중요한데 이제 그 어떻게 먹여야 되냐, 어떻게 우리 음식물이 먹으면 소화가 되고 어떻게 피와 살이 되냐, 그걸 이제 또 아셔야 되거든요.